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2개월 차 된 30대 여자입니다. 이런저런 제 이야기를 지인에게 하기엔 너무 창피해서 그냥 여기에 올려봅니다. 남편이랑은 2년 연애하고 결혼했어요. 남편은 외동아들이고 홀어머니랑 같이 살던 효심지극한 효자입니다. 저는 나이차가 많이 나는 오빠가 있고 부모님 두 분 다 계시고요. 결혼 전부터 제가 기르는 강아지들이 있어요. 총 5마리인데 대형견 1마리, 중형견 2마리, 소형견 2마리예요. 저마다 사연과 아픔이 있는 아이들이고 저 또한 심한 우울증이 있었는데 아이들을 입양한 후에 함께하면서 다 치유가 됐었기에 현재 직업도 유기견 관련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돈은 못 벌어요. 그냥 제가 우울증 때문에 죽다 살아나서 저를 다시 태어나게 해준 존재가 유기동물이라 뭔가 보답하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하게 된 일입니다. 신랑도 이 상황을 모두 다 알고 결혼했고 돈은 얼마 못 버는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각설하고 저는 아파트, 빌라, 공동주택 같은 곳에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물려주신 오래된 건물 맨 꼭대기층이 우리 집이에요. 제가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집입니다. 그렇게 쭉 살다가 저희 친정오빠가 건축 관련된 일을 해서 주택을 짓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 도움도 받으면서 지은 집이라 친정오빠가 부모님을 모시게 되었고 자연스레 저는 혼자 이 집에 남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절대 다른 곳으로 이사를 못 가는 상황입니다. 저희 부모님도 아이들이 제 생명의 은인인 걸 아셔서 저 혼자라도 이곳에 남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주셨어요. 강아지들이 허기짐이 심해서 강아지들을 새 집에 데려가기엔 다른 이웃들에게 너무 민폐였거든요. 어쨌든 덕분에 지금은 리모델링 싹 하고 제 신혼집이 되었고 리모델링은 저희 친정 오빠가 해줬습니다. 신랑은 혼수를 해왔어요. TV, 냉장고, 기타 등등 가전은 이미 있어서 침대, 소파 등 간단한 것들만 해왔어요. 강아지들이 어차피 물어뜯고 똥오줌 쌀 게 뻔해서 절대 비싼 건 못 사게 했고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아마 총 1,500만원은 안 넘겼을 거예요. 저희 건물을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1층은 미용실, 옷가게 등 총 4개의 가게들이 있고 2층은 목욕탕, 3층은 창고와 절반은 계단이에요. 그리고 4층이 우리 집이고요. 여기서 3층의 절반을 차지한 계단이 우리 집으로 올라오는 계단인데 계단 오르기 바로 직전에 대문이 있고 그 문은 집으로 들어오는 도어락 문이에요.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바로 신발장이 있고 그 옆은 보일러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올라오는 계단은 우리 집 거실로 올라오는 집 앞 계단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표현이 어렵죠. 집 구조가 많이 특이한 편이에요. 아이들의 짖음이 너무 심해서 현관 인터폰, 벨 전선을 모두 뽑아두고 살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제 날씨가 정말 더웠잖아요. 시어머니가 예고도 없이 집에 오셨는데 비번을 모르세요. 전선을 뽑아두고 살아서 정말 큰 소리로 문을 두들기지 않는 한 집에서는 밖에 누가 왔는지 아예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어머니가 오신지 몰랐고요. 아이들이 한두 번씩 짖어서 그냥 베란다에서 사람 보고 짖나 싶어 문 다 닫고 저희 집 복층 화장실에서 아이들 미용이랑 목욕을 시키고 나왔고 시간은 약 3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렇게 아이들 다 씻기고 나와서 소파에서 한숨 자고 있는데 남편이 씩씩거리면서 들어왔어요. 옆에 완전히 축 처진 시어머니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일이냐고 어디 아프시냐고 물었더니 신랑이 정말 큰 소리로 너 미쳤냐? 엄마가 이 더위에 4시간을 밖에서 기다리셨어. 내가 왔으니 망정이지. 우리 엄마 죽을 뻔했잖아. 라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희 현관 앞에서 어머니 혼자 쭈그려 앉아 4시간을 기다리셨답니다. 계속 저보고 왜 반응을 안 했냐고 따지길래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고 했더니 제가 일부러 그런 것 같다면서 신랑이 저를 죽일 듯이 몰아가더라고요. 저 때문에 자기 엄마 죽을 뻔했다 어쨌다 하면서요. 제가 어이가 없어서 시어머니께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시지 왜 혼자 기다리셨냐고 하니까 밖에서 문 두들기는 소리도 못 듣는데 핸드폰 소리는 들었겠냐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애들 목욕시키고 있어서 못 들었다고 하니까 난 이 더위에 정신 잃어가고 있는데 네 그 개새끼들은 시원하게 호강했다는 막말도 하셨고요. 결국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욱하는 마음에 신랑한테 어머니 모셔다 드리고 너도 본집에서 쉬다 오라고 하고 내보냈는데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풀어야 될지 정말 답답하네요. 당장 내일 출근은 어떻게 하려는 건지 정말 결혼 선배님들의 조언이 많이 필요합니다.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추가글 오래된 건물이라 구조가 특이해서 덧붙이자면 3층은 창고 옆 컨테이너 재질로 된 문으로 막혀있고 아래 목욕탕에서 사용하는 기계를 둔 공간이기도 해서 더운 바람이 계속 나와요. CCTV는 2층 계단에 하나 있고
저희 집 현관 열면 시작되는 계단부터 있어서 정말 현관 앞에서 4시간을 혼자 기다리고 있었는지 확인하려면 2층 목욕탕 주인분한테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오늘 밤 10시쯤 넘어서 들어왔고 어제 그렇게 엄마랑 본인 내쫓아놓고 지금까지 사과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뭘 했냐고 저는 기본이 안 됐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엄마한테 집 비밀번호 알려줬다고 우리 없어도 집안에서 기다리라고 통보 아닌 통보를 해서 누구 마음대로 알려드리냐 그건 아니다 말하고 바로 내려가서 비밀번호를 바꿨는데요. 제가 바꾸고 있는 도중에 자기 혼자 캐리어 가지고 그냥 나가버렸네요. 전 진짜 황당하기만 합니다. 댓글에 합가 이야기가 많던데 합가보다는 비번을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전에 일하는 도중에 저희 집에 혼수 들어온 거 확인한다고 오셔서 아무도 없는 집이라 일단 돌아가시고 주말에 다시 오라고 했었는데 그땐 그냥 가셨었거든요. 그게 마음에 안 드셨던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강아지들을 쫓아내려고 어머니와 짜고 치는 거 아니냐는 분들이 계셔서 말씀을 드리자면 남편은 연애 시절부터 저희 강아지들을 데리고 같이 여행도 다녔고 본인도 강아지를 좋아한다고 자주 말했었어요. 그래서 딩크족은 아니지만 제가 애 생기면 낳고 안 생겨도 굳이 노력은 하지 말자고 했었고 남편도 여기에 동의했었어요. 그래서 만약 저한테 그렇게 말해놓고 우리 아이들을 내쫓는다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게 보였다면 그 전에 아마 제가 먼저 남편을 쫓아냈을 거예요. 정말 이제 결혼 막 2달 차 넘었는데 이혼해야 되는 건지 너무 고민되네요. 부모님께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못난 딸 때문에 고생하신 부모님께 겨우 마음 잡고 잘 사는 거 보여드리고 있었는데 또다시 대못을 받게 생겼습니다. 다들 조언 감사해요. 최종 후기 쓰기 전에 문 두들기는 거를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는 댓글을 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현관 열고 집 안으로 연결된 계단을 올라오면 중문이 있는데요. 오래된 주택이라 우풍이 심해서 리모델링 할 때 새로 유리 맞춰서 설치한 3중 중문인데 말이 중문이지 베란다 문보다 두꺼운 방음창이에요. 현관에서 올라오는 계단도 꽤 긴 편이라 큰 소리로 문을 두들기지 않는 한 중문 닫고 생활하면 잘 안 들려요.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 4시간 동안 저는 아이들 미용이랑 목욕을 시켰는데 저희 집이 또 복층이에요. 옥상 쪽이랑 연결해서 만든 복층입니다. 그래서 위층에 강아지 전용 욕조가 있는 화장실에서 목욕을 시킨 거라 아예 문 두들기는 소리조차 못 들었어요. 이건 신랑도 알아요. 제가 아이들 씻길 때 비포 애프터 사진이라고 신랑한테 카톡을 보내주는데 그날도 애들 머리에 거품 올리고 장난삼아 보낸 카톡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강아지를 아이들이라고 해서 불편하셨다면 죄송해요. 반려동물을 안 키우시는 분들에게 반감 생기고 이상하실 거 잘 알아요. 습관이 되어서 무의식에 계속 아이들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었네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읽어주셔서 동네 분들이 알아볼까 무섭기도 하고 한편으론 많은 조언들이 참 든든하기도 해서 궁금해하실까봐 최종 후기 올릴게요. 월요일 출근길에 목욕탕 사장님께 택배가 사라졌다고 말씀을 드리고 목욕탕 CCTV를 확인하려는데 목욕탕 사장님이 아침 식사 때문에 자리를 비우셔서 CCTV 확인은 못하고 그냥 출근했어요. 근데 직장에서 계속 생각해보니 상가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10년 이상 되신 분들이고 제 결혼식 날 장사까지 쉬고 결혼식에 와주실 정도로 가까운 사이인데 괜히 CCTV 확인했다가 택배는 안 보이고 웬 아주머니만 기웃거리는 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혹시나 저희 부모님한테 전화하실까 싶어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퇴근 후에도 CCTV 확인은 안 했어요. 어차피 신랑이랑 그때까지도 연락을 안 했고 더 이상 다툼 없이 신랑이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잘 이야기해서 그냥 지내려고 했습니다. 근데 신랑이 어제도 집에 안 들어오더군요. 그러다 오늘 1층 미용실이 쉬는 날인데 미용실 사장님으로부터 퇴근 시간에 잠깐 미용실에 들리라는 문자를 받았어요. 평소에 제가 이모라고 부르는 상가분 중에서도 제일 오래되신 분이고 저희 엄마랑 가장 가까운 사이세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시작한 미용실이라 15년 이상 알고 지낸 분이고요. 엄마 아빠가 이사 가신 이후로 생각날 때마다 뭐라도 챙겨주시거나 주말 동안 제가 아무것도 안 먹고 혼자 멍하니 있을까봐 한 번씩 저희 집으로 올라오셔서 점심 같이 먹고 내려가실 때도 있었고요. 물론 신랑이 들어와서 산 이후로는 한 번도 안 오셨지만요. 어쨌든 퇴근 후에 미용실에 들렸더니 미용실 옆에 작은 쪽방이 있는데요. 쉬거나 식사하시는 공간이라 거기 가스레인지도 있거든요. 제 퇴근 시간에 맞춰서 이제 곧 복날이라고 백숙을 끓여 놓으셨더라고요. 이모 집이 꽤 먼 거리에 있는데 저 백숙 먹이겠다고 쉬는 날 미용실에 와서 내내 끓이셨대요. 신랑 퇴근하면 같이 먹으라고 들고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어차피 신랑은 오늘도 안 올 것 같고 집에 올라가면 나도 혼자는 안 먹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미용실에서 먹겠다고 하고 같이 백숙 먹고 평소처럼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주말에 시어머니랑 식사 잘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너희 시어머니가 지난 주말에 미용실에 와서 머리를 자르셨는데 처음엔 너희 시어머니인 걸 전혀 몰랐대요.
결혼식장에서 시어머니 얼굴을 봤다 해도 멀리 앉아 계셨고 자세히 본 것도 아니고 또 메이크업 받은 얼굴인데 그게 기억이 나겠냐면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머리 자르는 동안 계속 여기 세가 얼마냐, 이 건물에 장사 중인 상가가 총 몇 개냐, 세는 동일하냐 등등을 물어봐서 1층에 비어있는 가게를 알아보는 사람인가 싶으셨대요. 그러다 대뜸 웃으면서 우리 아들이 여기 건물주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 아들이 저희 오빠 하나라 혹시 땡땡이 장모님이냐고 물었더니 제 이름을 대면서 땡땡이 시어머니라고 앞으로 자주 볼 사이니 인사하는 거라고 그러셨대요. 그렇게 시어머니가 머리 자르고 가셨는데 황당하기도 하고 혹시 아버지가 그새 명의를 옮겨줬나 싶기도 하고 다른 가게에도 왔나 싶어서 미용실 이모가 1층 가게들을 돌아다니면서 물어보셨대요. 시어머니가 들어간 가게가 미용실이랑 옷가게 그리고 식당을 가셨는데 주인이 여자인 가게만 가셨더라고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자주 볼 사이라고 하셨고 특히 서글서글한 인상의 식당 아주머니한테는 제가 며느리고 본인 아들이 착해서 절대 갑질을 하거나 갑자기 나가라고 하지 않을 테니 마음 편히 장사라는 그런 말씀까지 했답니다. 더 웃긴 거는 식당 이모는 저희 시어머니라는 얘기를 듣고 김밥값도 안 받으셨대요.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신랑이 올 때 맞춰서 현관 앞에서 기다린 건지 아니면 기다리다 내려가서 그렇게 여기저기 돌아다닌 건지 모르겠지만 밖에서 2시간 정도 계셨던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모가 말해주신 이야기들도 분명 저를 생각해서 많이 간추려서 전달해 주신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댁은 우리 집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내정거장 거리에 있고 걸어서는 20분에서 25분 정도 걸려요. 동네 이름은 다르지만 많이 가까운 편입니다. 저희 시어머니 현재 임대아파트 사세요. 신랑이 결혼 전에 월 30인지 40인지 월세 낸다고 해서 월세 사시는 줄 알았는데 근래에 들어서 얘기하니 그게 임대아파트래요. 근데 전 아무래도 상관없었어요. 어차피 나는 내 집에서 계속 살 거고 그쪽은 거기서 사는 건데 뭔 상관이겠나 싶었거든요. 그리고 하시는 일은 동네에서 다이어트 약 건강보조제 판매하는 가게 하세요. 정확한 이름은 안 적을게요. 그냥 동네마다 있는 동네 아줌마들이 모여서 좌욕도 하는 그런 가게예요. 신랑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희 집 근처 모커피 전문점 매니저였고요. 너무 구체적이라 신랑 지인들은 이제 다 알아보실 것 같아서 더 자세한 설명을 생략할게요. 그리고 남편을 만난 장소는 제가 주말에 근처 유기견 센터에 가서 미용 봉사를 종종 했는데 그때 그 사람도 봉사를 자주 왔었어요. 근데 마침 집도 가깝길래 신기해서 봉사 일정도 공유하고 저한테 먼저 연락을 하길래 몇 번을 만났는데 그때마다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더라고요. 그러다 제 상처, 제 상황들을 다 말하게 됐어요. 정말 착실하게 살고 정도 많고 아픈 아이들 만져주는 따뜻한 사람이고 너무 괜찮은 사람이라 사귀게 됐습니다. 그런데 연애하고 1년 후 오랫동안 일하던 카페도 그만두고 갑자기 전자담배를 팔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대출받아서 차려준 거라는데 얼마 버는지는 저도 몰라요. 그래도 남편 말로는 카페 다닐 때보다는 낫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사람이 너무 좋아서 어떤 직업이었어도 사실 백수라고 했어도 아마 결혼했을 거예요. 지난달 저한테 처음으로 생활비 150만 원을 가져다 줬는데 솔직히 우리가 쓰는 생활비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랐지만 첫 생활비라고 봉투에 담아서 준 그 마음이 예쁘고 내가 정말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이렇게 가정을 꾸려가는구나 싶어서 울컥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는 어차피 살기 싫어서 죽으려던 사람이라 정신 차리고 다시 살다 보니 돈이 없어도 못 벌어도 상관이 없었어요. 저도 한없이 부족한 사람인데 제가 감히 누굴 판단하겠어요. 저희 부모님 또한 그 사람 가정 형편, 직업 다 아셨고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을 때 절대 그쪽에 큰 거 기대하지 말고 주어진 대로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살라고 말씀을 하셨고 힘들면 언제든지 엄마 아빠가 도와주신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그냥 살겠다고 했을 때 저희 오빠가 그래도 새 가족 들어오는 신혼집인데 꾸며주고 싶다고 이 집을 리모델링 해준 거예요. 우리 가족 얘기 적으니까 또 미칠 것 같네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저희 아버지 건물이 자기네 건물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저랑 결혼한 거였나 봐요. 삐까뻔쩍한 건물도 아니고 지어진 지 50년이 다 되어가는 동네의 작은 건물이에요. 비싸면 그러려니 한다지만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 겨우 신혼 2개월 만에 본색을 드러내고 다니는 걸 봐서는 아마 작정하고 결혼한 것 같습니다. 미용실 이모께서 집으로 가시기 전에 저희 엄마한테 절대 말 안 하신다고 걱정 말라고 하면서 남편만 봐서는 참 괜찮아 보였다. 그렇게 건물 얘기하고 다니는 게 시어머니만의 생각이고 시어머니만 이상한 사람이라면 그냥 남편 잘 교육시켜서 잘 살라고 신혼초라 아직 엄마 품을 못 벗어난 거라고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니까 잘 이야기해보라는데 제 생각엔 이미 남편도 한통속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참 바보 등신 같아요. 부모님 생각하면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전 또 죽일 년이네요.
못을 박고 겨우 나아졌더니 더 큰 못을 박았어요. 우리 부모님은 대체 무슨 죄길래 진짜 너무 슬프네요. 그래서 부모님께 말씀드릴 자신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말하기 전에 너무 미안해서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헤어지고 그 다음에 부모님이 알게 되시면 그냥 이런 일이 있었다고만 말하려고요. 오빠한테라도 몇 번이고 전화해서 말할까 했지만 손이 덜덜 떨려서 전화도 못하겠고 저희 오빠도 저 때문에 고생 많이 해서 가족에게는 정말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친구도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어요. 강아지들 껴안고 우는 게 전부입니다. 댓글들 말씀처럼 그냥 강아지들이랑만 평생 살았어야 됐는데 저도 뭐라도 좀 하면서 남들처럼 살아보려고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해서 결국 이 사단이 났나봐요. 우리 엄마 아빠에게 제 남편은 당신들의 짐덩이였던 나를 덜어준 천사였을 텐데 그 실체는 천사가 아니라 악마였네요. 저는 그 악마를 데리고 온 죽일년이고요. 아참, 그리고 혼인신고는 아직 안 했어요. 다음 달에 나는 우리 둘의 의미 있는 날짜가 있어서 그때 하려고 미뤄뒀었는데 참 다행이다 싶습니다. 남편한테 그냥 집만 가져가라고 하면 되는데 순순히 나갈지가 문제지만 지금까지 연락이 없는 걸로 봐서는 제발 그냥 계속 연락 없이 이렇게 안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사실 뒤에서 남편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걸 생각하면 그 사람이랑 연락하는 것도 그 사람이랑 보는 것도 이젠 너무 무섭네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조언 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말씀처럼 저 절대 흔들리지 않을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